자, 지금 댓글창에 탄핵맛 좀 알려줘라. 아, 진짜 답답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언제 탄핵 심판이 되느냐인데 그에 앞서서 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조금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재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해서 그거 말고 정치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재판으로 변호사님 네. 끝나는 건가요? 대법원 또 판결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어제 논평도 그렇고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2달 안에도 할 수 있다. 신동욱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바람인데도 바람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바람이 있고요. 예. 지금 상황대로라면 대법원에서는 만약 한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을 할 겁니다.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이 바라는 그림은 2달 안에 결정이 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어려운 용어긴 한데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를 해서 사실심을 돌려보내는 걸 파기 환송이라고 그러고 파기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파기 자판은 뭐예요? 파기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판. 이재명 유죄고 집행유예 나와라 해라라고 결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파기 자판. 근데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 환송을 시킵니다. 이 고등법원 사실심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원하는 거는 유죄 취지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 해도 거의 6개월 내지 1년이 넘어갑니다. 그 사실은 끝났어요. 끝났다. 그렇게 원했던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쳐다봤던 이재명의 입하고 이재명의 이 재판만 쳐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하루 종일 이거만 했잖아요. 불 나도 이거 하고 불 안 나도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끝나버렸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가끔 토론하잖아요. 다른 방송국에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집요하게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나. 무슨 얘기 하더라도 그 연결이 딱 돼요. 그 내가 이때쯤 나올 때 됐네 하면 또 이재명 할 말 없어. 이재명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재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거는 저는 끝났습니다. 끝. 비오바.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이데일리가 분석을 한 건데 지난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에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 뭐 포함해서 파기한 것이 3.7%. 3.7. 네, 3.7%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법률심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증거를 할 것도 있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기간도 역시 뭐 이제 그 기간 안에 나기는 좀 어렵고 저는 뭐 앞에서 설명했다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는 거를 이제 이 2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 공직선거법은 이를테면 경력, 학력, 재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큰 어떤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지.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서구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말로 하는 거 가지고는 거의 기소를 안 해요. 기소 자체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거는 토론의 영역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심이 너무 세게 나왔고 설령 유죄 심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세게 나왔고 왜냐하면은 지난 정성호 의원실에 분석했는데 지난 3년간에 분석을 해보니까 낙선자들 뭐 당선자 낙선자를 포함해서 말을 가지고 이런 학력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기소돼서 유죄 난 사람은 허경영 한 명밖에 없다. 허경영 한 명.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박근혜 뭐 무슨 사진 조작해서 아니 이병철 뭐 아들이랑 박근혜랑 결혼했다는 2007년에 이미 징역 1년 반에 살았고요. 나왔다가 2020년에 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있어 이제 악질적으로 거짓말.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런 거 아니면은 예. 다 이제 이렇게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라는 그 대원칙을 확인을 한 거고 그렇죠. 저도 뭐 제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이거는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1심에서 무죄 날 거라고 다 예상했었잖아요. 무죄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해볼 때는 뭐를 해보냐면은 저는 어쨌든 이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 봅니다. 예를 들면은 권성동이라도 내가 그러면 이거를 유죄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저는 권성동이 또 이 얘기를 했더라도 저는 이거는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해 무죄가 아니면 어쨌든 100만 원 이하 이 정도 가지고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돼. 처벌해서 아예 뭐 피선거권을 5년 10년 날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법원이 그러니까 좀 검찰에 그만 좀 기대자 우리 정치 언제까지 검찰한테 기대 가지고 이렇게 정치할 거냐 조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1심 때부터 무죄를 이제 얘기했었는데 틀려서 사실은 법률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90%가 틀려요. 저는 예측을. 상식적인 직업이 변호사고 너무 상식적이라 그래. 자 판결문도 읽어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배워갖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예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틀릴 것 같아서 저는 또 이번에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무죄가 나왔을 때 안도의 한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틀려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무슨 펠레 같이 저기 틀리니까 부정탈까봐. 펠레도 축구는 잘하지만 다 틀려요. 저도 제 재판을 맞출지를 못하니까 다른 방송은 맞추는데 재판 결과를 못 맞추니까. 어쨌든 간에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 재판도 문제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시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떤 지금도 보면 공소 사실도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이걸 왜 기소했을까? 이게 뭐라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선거 끝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434억을 토해낼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민주국가, 법치국가라는 틀을 이용해가지고 한쪽 정치 세력을 말살시킬 수 있는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딸랑 100만 원 선고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이 조금 거짓말 같은데? 너 100만 원? 너희 정당 없어져? 이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결론하고 별개로 위헌 제청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헌 제청 왜 할까? 저게 아마 여론에 안 좋을 건데 위헌 제청 한다는 게 재판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고 또 다시 국회가 된다면 이거는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뭐 100만 원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정당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34억이면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죠. 민주당 이걸 돈 어떻게 심지어 내니까. 어제 국민의힘 뭐 대변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민주당 다 팔아도 380몇 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10몇 억이 모자라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근데 얘들은 웃긴 하더라고요. 게 지금 이 기준대로 검찰 기소 기준대로라면 윤석열이 김만배 몰랐다는 거고 윤석열이 최은순이 돈 안 받아먹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안 받아먹고는 거의 99% 유죄입니다. 걔들 기준이면. 지금 제가 없앴자 국민의힘 너 돈 얼마 썼니 너희들? 거기는 더 비싸.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당선 목적이 훨씬 센 거잖아요. 낙선자에게보다는 당선자에게 훨씬 가혹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걸어볼 수 없죠. 지금 걸 수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걸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정지됐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내란 외환죄만 진행하지 나머지는 정지됩니다. 그럼 할 수 있네. 공소시효 남아 있는데. 야 무슨 검사들 데리고 와봐. 그 검사들 불러와서 보여줘 이렇게. 김만배 몰라 똑같아. 김문기 김만배 똑같아. 그리고 돈 안 받았다며. 근데 이 사람은 당선됐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은 낙선됐고. 낙선된 놈도 놈이란다. 낙선된 사람도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죄도까지 됐어요. 그럼 이거 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임모 검사, 김모 검사, 당신들 했잖아. 당신들이 해. 하세요.
똑같이 하면 400억 토해내야 돼요. 예. 권성동, 권성동, 권영생. 근데 이제 저는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뭐 김건희 학력 위조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학력 위조다 밝혀졌고, 그렇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최은순이 23억 원 이득 본 것도 확인됐고. 예. 장모 최은순 씨 사기도 예. 10원 한 장 누구한테 피해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349억 통장 잔고 증명 위조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지. 그러니까 거짓말 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박준 변호사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이런 것들 좀 기소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이거 기소하면 또 나중에 또 누구는 뭐로 기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물론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비난이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검찰한테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 기소하고 서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내란죄로 무기징역 보내는 게 낫지 뭐 이런 걸까지 뭐 다 하는 게 맞나.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내란죄만으로도 충분하다. 요까지 하자. 2심까지만 하고 윤석열 또 요거 2심까지 당한 만큼 하고 당한 만큼 베풀어주고 요거 결정 나면 법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왜 한 만큼 해줘야지. 그날 일 쳤잖아. 실형 떨어질 거라면서 해줘요. 그러니까. 해줘서 법원에서 또 요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인식의 차이니까 김만배 몰랐을 수도 있다. 봐줄게. 그러면 반 나가. 괜찮아. 근데 그 위험에 빠져보라고요. 정치적 기소잖아요. 정치 검찰 행태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빠져보라고요 그 위험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똑같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이런 기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덮어놓고 하고 너 죽어봐라라는 식으로 대드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을 가졌던 것이고 저는 어제 이게 그 재판부에서 100쪽 잘 썼더라고요. 100쪽인데 금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쓸 일이야? 아니 우리는 이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김문기를 알았네 몰랐네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이거를 다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코믹하죠. 나는 이거 할 시간에 딴 거 할 것 같아. 이거보다 훨씬 위험한 사건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에 이제 관심은 없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하고 좀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럼 결론을 보면서. 고작 이거였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도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김문기 알면 어쩌고 골프 치면 어쩌고 그걸 자르면 어쩌고 뭐 협박도 압박 이게 뭐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협박이냐 압박이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냥 이재명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면 처벌해야 되고 민주당 없어져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재명 같은 정치인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결국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보니까 이게 과연 공소사실 유치하다. 이걸로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범죄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어제 제가 이게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꼼꼼히 다 줄 다 쳐놨네. 줄 다 쳐놨어. 줄을 쳐가면서 봤는데 읽다가 내린 결론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게 한심하다 진짜. 대한민국 검찰 너무 한심하다. 세상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런 얘기를 이거를 그냥 이거 말고도 이거 할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해라. 그래 진짜. 그거 해라. 마약 이런 거 해라. 마약 이런 거 사건 수사해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놓치면서 고작 이걸 가지고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몇 년을 끌었어? 2022년 9월달 기소했거든요. 900일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저희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서울중앙이에요. 서울중앙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소하던 사건 접수하는 민사사건도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좀 해달라고. 중앙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다르다 하는데도 지금 보면 중앙검찰청도 그렇고 법원 또 이거 오랫동안 이거 판단하잖아요. 1심도 오래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